봄 햇살이 공원 곳곳을 부드럽게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65세, 이제는 완전히 평범한 할머니가 된 그녀였죠.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처럼 느릿느릿하지 않았어요.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고 눈빛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무의식 중에 위험 요소를 찾는 습관이 몸에 밴 상태였어요. 정숙은 혼자 중얼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거든요. 1979년, 그때 정숙은 20살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임무를 받았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여자라는 것이 완벽한 위장막이 되던 시절이었죠. 아무도 어린 여성이 북파공작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암호명 매화. 그때는 그 이름으로 불렸어요. 차가운 매화처럼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내는 존재였죠. 적의 심리를 읽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흔들며 현재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그저 손자들에게 용돈 주고 마트에서 할인 상품 고르고 동네 할머니들과 게이트볼을 즐기는 평범한 할머니였으니까요. 그 시절의 차가운 눈빛은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고 날카로운 긴장감은 따뜻한 여유로움으로 변했어요. 게이트볼장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영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어머, 정숙 씨, 오늘은 게임 안 하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산책만 할게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예전 습관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게이트 볼장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 3명이 할머니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정숙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긴장했어요.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3남자 중 가장 키 큰 남자가 민석이었어요. 그는 일부러 할머니 앞에서 넘어지며 과장된 연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다가갔어요. 그 순간 태호라는 남자가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저건 그냥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명백히 의도적인 괴롭힘이었죠. 정숙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걸음소리를 완전히 죽이면서요. 북파공작원 시절 배운 무음, 이동법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민석이 일어나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자 이번엔 준혁이라는 남자가 가방을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자 3남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어요. 정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예전 그 차가운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몸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진정해. 나는 이제 평범한 할머니야.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혁이 할머니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십 년간 억눌러온 본능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정숙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접근하는 모습은 과거 공작원 시절을 떠올리게 했죠. 젊은 양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석이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할머니도 왔네. 우리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라는 말에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호가 핸드폰을 정숙에게 향했어요. 할머니도 영상 찍어도 될까요? 반응 좀 보려고요. 그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전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암호명 매화로 불렸던 그 시절의 차가운 눈빛이 되살아났죠. 영상이요.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네, 할머니 반응 체크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이거든요. 준혁이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할머니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한 발 다가왔어요. 그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순간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히 압박점을 눌렀죠. 민석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정숙은 깜짝 놀라서 손을 놓았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죄송해요. 깜짝 놀래서. 정숙은 당황한 척 연기했어요. 하지만 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 방금 뭐 한 거예요? 정숙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킨 걸까요? 수십 년간 숨겨온 정체성이 한순간에 드러날 위험에 처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놀라서. 이상한데 할머니 힘이 장난 아니었는데요. 태호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불량한 젊은이들을 그냥 둘 수도 없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우리 할머니랑 더 놀고 싶은데요. 준혁이 정숙의 앞을 막았어요. 정숙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었어요. 과거의 본능과 현재의 평범함 사이에서 정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매화가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죠. 민석이 핸드폰을 꺼내며 화면을 정숙에게 보여줬어요. 그 화면에는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였어요. 할머니,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구독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거든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운 기색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낄낄거리며 화면을 넘겼어요. 할머니 반응 체크 채널이에요. 요즘 대박 나고 있거든요. 태호의 말과 함께 정숙은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장난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할머니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이 화면을 넘기며 보여주는 영상들이 정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놀라서 넘어지는 모습,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들이었어요. 댓글창에는 웃음, 이모티콘들과 조롱하는 글들이 가득했죠. 대박 웃겨, 할머니 표정 봐. 더 해봐 같은 잔인한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어요.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깊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북파공작원 시절 적을 마주했을 때와 같은 감정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거였어요. 민석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넘어져서 도움 요청하고 가짜 설문조사하고 그런 거요. 근데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걸 원하더라고요.
시청자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원했다고 설명했어요.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광고 수익도 증가했고, 그들은 점점 더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재밌게 해요. 할머니들 진짜 놀라게 만드는 거죠.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정숙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들에게 할머니들은 그냥 장난감이었던 거예요.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죠. 그 순간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한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준혁이 그 할머니 뒤에서 큰 소리를 내며 놀래킨 거였죠.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정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할머니는 자신과 같은 나이였어요.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였죠. 그런 분을 저렇게 괴롭히다니. 젊은 양반들, 이제 그만하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하게 변했어요. 세상이 언제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요? 할머니 영상도 찍으면 안 돼요. 태호가 다가오며 제안했어요. 그냥 한 번만 놀라는 척 해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준혁이 갑자기 정숙 뒤로 돌아갔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죠. 할머니가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네요. 준혁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아. 하지만 정숙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그를 돌아봤죠. 북파공작원 시절 훨씬 더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봤거든요. 폭탄이 터지는 소리, 총성, 비명소리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녀였어요. 할머니 안 놀라네. 민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한데, 다른 할머니들은 다 놀랐는데, 태호도 의아해했어요. 정숙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저들은 악질이었어요. 할머니, 뭔가 특별하시네요. 민석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더 재밌겠는데요. 특이한 할머니 반응 체크. 그가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흥분해서 말했어요. 댓글창이 더욱 빠르게 올라갔어요. 시청자들이 더 자극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었죠. 할머니, 우리가 좀 더 재밌게 해볼게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숙의 가방을 잡아당겼어요. 정숙의 몸이 순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태호의 손목을 잡았어요. 북파공작원 시절의 반사신경이었죠. 아야. 태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정숙이 깜짝 놀라서 손을 놓았습니다. 또 실수했어요. 깜짝 놀라서 그만. 태호는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정숙이 누른 압박점 때문에 아직도 아팠거든요. 할머니 힘이 장난 아닌데요. 준혁도 신기해하며 다가왔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킬 뻔했어요. 아니, 벌써 들킨 게 아닐까요? 그냥 옛날에 운동을 좀 했어요. 정숙이 얼버무렸어요. 오, 이거 대박이겠는데요. 무술할머니 반응 체크. 민석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정숙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우리랑 좀 더 놀아요. 태호가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누르셨어요? 정숙이 뒤로 물러섰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준혁이 정숙의 앞을 막았어요. 정숙이 사방을 둘러봤어요. 세 명에게 완전히 둘러싸인 상태였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정숙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기 시작했죠. 정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깊이 묻어둔 감정들이 하나씩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민석, 태호, 준혁.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은 단순한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돈을 버는 악질들이었죠. 공원 곳곳에서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 악질 유튜버들 때문에 많은 할머니들이 공원에 오기를 꺼려하고 있었거든요. 영희도 어제 전화로 무서워서 당분간 집에만 있겠다고 했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할머니들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정숙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숙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온화했던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죠.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1979년 겨울밤,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했던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20살이었던 정숙은 매화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매화처럼 어떤 위험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때 정숙은 맨손으로 적군 3명을 제압한 적이 있었어요. 압박점을 정확히 찾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었죠. 젊은 양반들.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죠. 이제 정말로 그만하세요. 민석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재미요? 정숙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할머니가 다치시는 게 재밌나요? 태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별일 아니잖아요. 그냥 좀 놀라신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과거를 숨기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이런 순간이 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한 번 깨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쓰러진 할머니가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끙끙거리며 무릎을 짚고 계셨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죠. 정숙이 천천히 쓰러진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팔을 받쳐 일으켜 드렸죠.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정숙 씨. 갑자기 놀라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할머니를 벤치에 앉혀드린 후 다시 새 젊은이를 돌아봤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소리 없이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북파공작원 시절의 몸짓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경고는 끝입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더 이상 할머니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민석이 핸드폰을 들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 할머니 완전히 화나셨네요. 이거 대박 재밌겠는데. 그가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할머니가 진짜 화나셨어요. 이런 반응 처음 보는데요.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시청자들이 더 자극적인 상황을 부추기고 있었죠. 태호가 정숙에게 다가오며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한테 뭘 어쩔 건데요. 그가 정숙의 어깨를 밀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태호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었죠.
북파공작원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관절 꺾기였어요. 악! 태호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정숙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죠. 젊은이, 어른한테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에요. 민석과 준혁이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어요. 야, 뭐야 이거? 민석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래? 정숙이 태호를 놓아주자 그는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세 명을 차례로 쳐다봤죠. 그 시선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죠. 이거 완전 대박이네. 진짜 무술 할머니잖아요? 그가 핸드폰을 정숙에게 더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할머니,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정숙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체가 들킬 위험이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저 젊은이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민석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내쫓는다고요? 여기 공공장소인데. 준혁도 용기를 내어 다가왔어요. 맞아요. 우리도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어요. 말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들은 진짜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였어요. 정숙의 눈빛이 한 번 더 변했어요. 이번엔 완전히 달랐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어요. 북파공작원 매화가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이 제일 먼저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휘두르며 정숙을 향해 돌진했죠. 하지만 정숙은 마치 그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을 틀었어요. 북파공작원 시절 정숙은 적의 공격 패턴을 읽는 훈련을 수없이 받았어요. 상대의 어깨 움직임, 눈빛, 발의 위치만 봐도 다음 공격을 예측할 수 있었죠.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민석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어요. 정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석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민석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며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정숙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준혁이 뒤에서 달려들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민석을 놓으며 뒤로 돌아섰어요. 몸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준혁의 발차기가 날아왔지만 정숙은 손으로 막아냈어요. 충격이 팔로 전해졌지만 견딜만 했어요. 65세의 몸이지만 아직 단련된 근육이 남아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이럴 수가. 준혁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발차기가 할머니에게 막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숙의 움직임은 65세 할머니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어요. 수십 년간 몸에 밴 기술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죠. 마치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들이 할머니 한 명에게 당하고 있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다 같이 덤비자. 민석의 외침과 함께 세 명이 동시에 정숙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진짜로 정숙을 제압할 생각이었죠.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그때도 지금처럼 절망적이었지만 정숙은 결국 승리했어요. 정숙은 재빠르게 몸을 낮췄어요. 민석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었죠. 민석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정숙은 이미 준혁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준혁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는 동작이 한 번에 이어졌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움직임이었죠. 태호가 뒤에서 정숙의 머리를 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이미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꺾으며 바닥에 눕혔죠. 세 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숙은 숨을 고르며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승리의 쾌감도 느껴졌어요. 어떻게 할머니가 민석이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코끝에서 피가 살짝 나고 있었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세 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죠. 이 할머니 뭐야? 진짜 무술 배운 거 맞나? 태호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의 손목은 아직도 아픈지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준혁도 어리둥절해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정숙은 그들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민석이 핸드폰을 주워들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네. 무술 할머니와의 진짜 싸움. 그가 다시 실시간 방송을 켰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진짜 신기한 상황이에요. 할머니가 우리를 다 이기고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직도 이들은 이 상황을 놀이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방송 끄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어요. 마지막 경고였죠. 싫어요. 이거 완전 대박 콘텐츠인데요. 민석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숙의 마지막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정숙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민석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서 핸드폰을 재빠르게 빼앗았죠. 뭐 하는 거예요? 민석이 소리쳤지만 정숙은 이미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화면이 완전히 깨지면서 방송이 중단되었어요.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갑자기 끊어진 화면을 보며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 핸드폰, 태호가 놀라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침착하게 그를 제압했어요. 압박점을 정확히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아야야야. 태호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준혁이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할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짜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준혁을 천천히 쳐다봤어요. 진짜로 그만둘 거예요? 정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다시는 할머니들 괴롭히지 않을게요. 준혁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어요. 민석과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정숙과 싸울 생각 따윈 없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할머니들은 여러분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석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반성하는 표정을 지었죠.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전투 후의 피로감이었죠.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30대 여성이 뛰어오고 있었죠. 그 여성의 눈빛이 정숙과 똑같이 날카로웠어요. 선배님, 그 여성이 정숙을 향해 소리쳤어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죠. 30대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정숙 앞에 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정숙과 똑같이 날카로웠고 걸음걸이에서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미영이구나.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죠. 동시에 깊은 걱정도 있었어요.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정숙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세 명을 빠르게 훑어봤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모습이었어요. 현직 요원다운 관찰력이었죠. 정숙은 미영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자신의 정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민석, 태호, 준혁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성을 보며 당황했어요. 이 여성도 할머니처럼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녀의 눈빛에서 같은 차가움을 느꼈거든요. 선배님, 이 사람들이 선배님을 괴롭혔나요? 미영이 차가운 눈빛으로 세 명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죠.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기세였어요. 아니야, 이미 해결됐어. 정숙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큰 소동이었어요. 미영은 정숙의 말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 명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서 좋았어요.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미소에는 묘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죠.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기쁨이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일어나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미영이 민석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 민석은 움츠러들었죠. 선배님을 괴롭힌 사람들이군요. 미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정숙과 똑같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죠. 정숙이 미영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이들은 이미 반성했어. 더 이상 문제 없을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미영은 정숙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 명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그의 얼굴에는 진짜 후회가 스며 있었어요. 준혁도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석은 깨진 핸드폰을 주우며 말했어요. 채널도 삭제할게요. 다시는 할머니들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죠. 정숙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약속 지키세요. 세 명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공원을 떠났어요.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죠.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미영이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직도 그 실력이 살아있으시네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미영의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 못해. 힘들더라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자신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충분히 대단하셨어요. 저라도 나서려고 했는데 선배님이 혼자서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었죠.
정숙과 미영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였지만 금세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죠.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이었어요. 미영아, 근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정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개인 시간에 운동하러 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익숙한 실루엣이 보여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미영은 정숙을 보며 감회가 새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에게 정숙은 살아있는 전설 같은 존재였거든요.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성 요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미영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걸었던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그냥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겸손했어요. 그 주어진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저는 알아요. 미영의 말에 정숙은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때의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어. 하지만 필요할 때는 여전히 나서시는군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일을 통해 자신도 깨달았거든요. 완전히 과거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버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우러 올게요. 미영의 제안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고마워, 미영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서로 다른 세대지만 같은 길을 걸어온 동지였죠.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며칠 후 공원에는 완전한 평화가 돌아왔어요. 할머니들이 다시 게이트볼을 즐기기 시작했고 영희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왔어요. 웃음소리가 공원 곳곳에서 들렸죠. 정숙은 평소처럼 산책을 하며 공원을 지켜봤어요.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이곳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것을. 과거의 매화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만 깨어나는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숙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은퇴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공원에서 들려오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정숙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자신이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어요.